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이라고 하는 그 만화가 기억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놀라운 그 그림입니다. 이게 1965년도에 발표한 그 만화인데요. 미래를 예측한 겁니다.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2023년이거든요. 1965년도에 2000년, 당시로서는 35년 후에 미래가 되겠죠. 그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1965년 당시에 이미 시작된 것도 있고 상상 속에 있던 것들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냥 눈에 지금 띄는 거 태양열을 이용한 집, 태양광 그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희 집 옥상에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저 전기자동차 몰고 다니는데 제가 관여된 게 되게 많네요. 그리고 컴퓨터의 도움으로 뭘 한다. 이건 너무 지금 상식처럼 되어 있죠. 그 다음 움직이는 도로, 저건 뭘까요? 공항 같은 데 가면 이거 가는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파신문,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전파신문 뭘까요? 포털 사이트, 뭐 이런 거 다 전파신문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 따위는 제가 하죠. 로봇이 나와서. 로봇 청소기 요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집에서 치료를 받고 우리가 코로나 시절 겪으면서 이런 것들 조금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공부도 집에서. 이거 학생 여러분들 지겹게 하셨죠? 저것들. 그리고 오늘의 메뉴라고 부엌에 모니터 달린 거 이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면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거 소형 TV 전화기. 이게 뭐죠? 핸드폰. 1965년 당시에 저런 예측을 하셨고 2000년 무렵에 저것들이 대부분 실현이 됐을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한 가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달나라로. 이정문 화백이 굉장히 냉철하고 아주 객관적이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저렇게 예측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나라로 수학여행 1965년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조금 과한 바람이 들어갔던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은 1960년대 아마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1960년대라고 하는 때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뭐가 돌아가던 그런 때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 민주주의가 좋다, 공산주의가 좋다, 자본주의가 좋다, 사회주의가 좋다 이런 거하고 격돌을 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경쟁을 합니다. 그런 경쟁 중에 하나가 군사 경쟁이죠. 군비 경쟁이라고 합니다. 군사력을 막 키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압박이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을 키우는 것의 연장선상으로 우주 탐사 경쟁을 시작합니다. 모든 면에서 소련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것을 역전시키는 달 착륙을 시도를 합니다. 사람이 타고 가는. 기억하시겠지만 1969년 7월 20일 날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처음으로 달에 발자국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100점 100패를 하던 미국이 그것을 기점으로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을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게 되죠. 근데 1965년은 1969년 7월 20일 날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자국을 찍기도 전이에요.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셨잖아요. 아마 그런 이유가 60년대 미국과 소련이 정말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 달로 가는데 쏟아 부었어요. 정말 미친 짓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GDP라 그러잖아요. 국민 총생산에 평균적으로 한 10여 년 동안 60년대에 3%를 쏟아부었어요. 아폴로 우주선 계획에만. 정말 미친 짓 아닙니까? 그리고 단일 한 해로는 거의 20%가 넘는 걸 투입한 적도 있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로 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정문 화백의 이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볼 만한 주제가 이런 겁니다. 지금은 상상 속에 있거나 또는 지금 막 뭐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간 말장난을 치자면 SF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이언스 픽션.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개연성 있는 이런 것들, 그런 사이언스 픽션 단계에 있는 것들이 과학적
으로 실현되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서 이게 다 미래 예측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정문 화백의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2050년의 세상이 어떻게 될까? 아직 우리에게도 다가오지 않았잖아요. 이걸 또 이정문 화백이 그려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인터넷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분이 그린 이런 게 많은데 이것도 벌써 이렇게 언뜻 봐도 벌써 실현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 이런 취미가 있으신가 봐요. 미래 예측에 대한. 근데 놀랍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이분은 만화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그냥 무장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냉정하게 철저하게.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그냥 쭉 보시는데 결코 당분간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화성으로 순간 이동하는 거예요. 아까 달로 가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마 이정문 화백이 우리 인간이 관여되어서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더 너그러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막 어떤 것이 일어나서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버진 갤럭틱에서 만든 여기 보시는 게 비행기처럼 생겼지만 얘가 로켓입니다. 우주선. 이 얘기를 꺼내려는데 제가 만약에 2021년 7월 달 이전에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 3가지 정도의 일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할 텐데 2021년 7월 달에 이 앞부분은 실현이 되어버렸어요. 그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아까 이정문 화백이 그렇게 미래 예측한 것처럼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가까운 미래의 것이 성립이 되는 것들. 그 첫 출발선상에 지금 이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회사에 요 비행기처럼 생긴 우주선이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어떤 회사냐면요. 리차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70대 후반을 넘어서 가고 있는데 그분이 어릴 때 꿈이 우주 여행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사람인데 우주 여행을 가고 싶어요. 돈을 낼 용의도 있어요. 그런데 우주 여행을 상업적으로 보내주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시는 요 우주선을 만들었습니다. 이 우주선은 비행기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구멍 이렇게 뚫려 있는 거 보시면 우주조종사가 2명이 타고 승객이 6명이 탈 수 있는 우주선입니다. 그런데 우주선하고 비행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흔히 비행기나 우주선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어떻게 날아다니냐면 공기를 이용해요. 공기를 제트 엔진으로 빨아들여 가지고 아래와 위, 앞과 뒤에 밀도 차이와 속도 차이를 만들어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공기라는 걸 전제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이용할까 해서 만든 게 비행기예요. 그러면 이 비행기는 달에서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에는 공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얘는 금성에서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성은 대기가 지구보다 1000배나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날아다니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에서 이 엔진을 만들어서 얘가 앞쪽과 뒤쪽에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지구 공기에 적합화되게 엔진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얘가 느닷없이 공기는 많지만 금성에 가면 이게 버벅거리고 못 날 거예요. 그럼 화성은 어떻습니까? 화성은 지구에 비해서 공기가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날아다니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공기의 양이 적으니까 빨아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양 자체가 적으니까 날기가 힘들 거예요. 그럼 화성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프로펠러 생각하면 프로펠러를 지구에서 100번 돌려서 날 수 있는 헬리콥터가 있다면 화성에서는 100번이 아니라 10,000번을 돌려야지 간신히 날아갈 겁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퍼서비어런스라고 하는 미국의 화성 탐사선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을 하고 있는 퍼서비어런스가 인제니어티라고 하는 드론 또는 헬리콥터를 가져갔어요. 근데 얘는 특수 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화성의 대기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의 대기 연구를 막 했어요. 그리고 화성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헬리콥터 또는 드론을 만든 겁니다. 실험을 막 했는데 실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 가져가 갖고 띄워봤더니 얘가 떠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인제니어티가 막 지구 바깥에서 비행기를 헬리콥터를 띄운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성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공기가 있어야 된다. 로켓은 뭘까요? 공기가 필요할까요? 공기가 필요 없습니다. 로켓은 그 연료를 태워가지고 그 태우는 이게 로켓이라고 쳐보면 여기다가 연료통을 달죠. 그리고 연료를 뗍니다. 그럼 막 연료가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 뿜어져 나오는 작용에 의해서 반작용으로 이게 날아가는 겁니다. 이걸 추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기의 유무와 전혀 상관이 없이 그 가지고 있는 연료를 태워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와 이건 엄격하게 다르겠죠. 그래서 비행기와 로켓이 이렇게 다르다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 비행기는 그런 질문 아마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비행기는 얼마나 높이 날 수 있을까? 보통 국제선 비행기 있잖아요. 미국 가거나 유럽 가는 게 한 10km, 지구 표면 10km 정도 날아가고 우리가 얘기하는 제트기, 뭐 공군 조종기가 뭐 16km 막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근데 더 높이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 갖고 날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쪽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높이의 제한은 공기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거기에 맞춰서 해서 대략적으로 10km, 전투기가 한 16km, 이 정도밖에 못 납니다. 로켓은 상관없겠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얼마나 강력한 엔진을 쓰느냐, 연료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행성에서도 비행기를 날릴 수 있다. 대기만 있다면. 그러니까 달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날릴 수가 없어요. 수성 어떻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뭘까요? 아까 제가 우주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비행기처럼 생겼어요. 약간 하이브리드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로켓인데 비행기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도록 설계가 되었어요. 이 버진 갤럭틱에서 만든 이 로켓을 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얘는 보통 통상적인 로켓이 밑에서부터 막 이거 불을 뿜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얘는 옆에 있는 비행기가 이 우주선을 데리고 올라가서 높은 공중에서 발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뭘까요? 지구 표면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서 지구를 탈출해서 우주로 날아가려고 그러면 이게 연료를 엄청 떼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높이 올라가면 지구보다 중력이 약해요. 그럼 더 적은 연료를 떼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진 갤럭틱에서는 저렇게 우주선을 만들었어요. 그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연료를 적게 써서 올라가는 대신에 지상으로부터 강력한 엔진을 달고 연료를 쓰는 것보다는 높이 못 올라갑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아가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6명의 승객이 저 버진 갤럭틱에서 만든 우주선을 타고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 회사에서 만든 민간의 우주선을 타고 상업적으로 돈을 낸다는 소리예요. 물론 개인이 내진 않았지만 내는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 여행의 첫 성공을 한 게 이 버진 갤럭틱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우주선이 2021년 7월 달에 성공을 합니다. 리차드 브랜슨 회장의 어렸을 때부터 꿈이 우주 여행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직접 탑승을 했습니다. 어느 분일까요? 저 여성분들 사이에 있는 저 할아버지. 저걸 타던 당시에 75세. 자기가 직접 만든 로켓에 직접 타서 자기가 직접 우주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민간인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 나사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유인 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이 처음으로 실현된 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올라갔다 왔는데 아까 이정문 화백이 달나라로 수학여행 가는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상 속에 일반인들이 우주여행을 한다. 이거는 그냥 상상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실현이 되었어요. 그 발사하는 장면을 좀 보실게요. 이렇게 제가 직접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달고 올라갑니다. 옆에 지금 비행기예요. 얘는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고 날아가다 어느 시점에서 딱 분리를 시킵니다. 딱 분리가 되면 얘가 로켓 모드가 돼서 정화를 합니다. 이렇게. 이건 로켓이에요.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85km까지 올라갔어요. 지상. 그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이제 엔진을 끄고 무중력 상태가 돼서 막 날아다닌 거예요. 다 안전벨트 풀고 6명이서. 이 순간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활주로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올래니까 비행기 모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로켓이지만 내려올 때는 공기를 이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적이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6명의 민간인들이 올라가서 우주 여행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열렸다. 그리고 나서 이 버진 갤럭틱은 그 이후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람들 올려보내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쌉니다. 여전히. 하지만 일단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 여행의 시대는 열려버렸다. 2021년 7월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7월 달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또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 여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늘상 보셨던 지상에서 발사하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로켓이에요.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캡슐, 구멍 뚫린 곳, 그 캡슐에 4명이 탑니다. 아까는 6명이 타고 우주 비행사 2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4명이 타는데 우주 비행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동이에요. 지구에서 리모트 컨트롤,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여기는 우주 비행사 훈련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날아가는 대로 날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사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도 어렸을 때 꿈이 우주 여행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켓을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타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 여행이 되려고 그러면 민간에서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민간의 기술을 미국 나사로부터 다 전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나사의 정책은 국가에서 개발한 기술을 민간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이 되었고 상업적이라고 했잖아요. 돈을 받고 해야 돼요, 앞으로. 근데 미국 나사에서 하는 것처럼 정말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가지고 이게 돈이 안 되면 회사가 유지될 수 없잖아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 들어보셨죠? 로켓을 쏘는데 옛날에는 한 번 쓰고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로켓 쏘는데 1,000억 원이 든다. 그러면 한 번 쏠 때마다 1,000억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루 오리진에서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것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가서 캡슐이 우주공간에 가는 동안에 밑에 있던 것은 다시 지구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거 10번 쓰면 1,000억 원이 들던 거를 100억 원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값싸다는 것이 지금 비싸지만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민간에서의 것이 생기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전에는 우주여행이 아니라 우주 탐사죠. 가려고 그러면 거의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폴로계에 가서 닐 암스트롱 이런 분은 6, 7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여행 한번 가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훈련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훈련을 받지 않고 우주여행을 가게 되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우주인 한 분 계신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 600명 정도 있어요. 우주에 갔다 온 사람이. 근데 이소연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한 1년 동안 훈련 받고 왔어요. 근데 내가 내 돈 내고 우주여행 가는데 1년 동안 훈련 받아라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켜서 우주선에 탑승을 시켰다면 지금은 우주선을 사람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계속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상업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발사를 이렇게 합니다. 전형적인 로켓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가 시켜서 나오고 내릴 때는 낙하산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행기 모드가 없어요. 그래서 땅으로 꽝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4명이 탑승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쭉 있으면 맨 오른쪽에 젊은 청년 옆에 있는 저분이 제프 베이조스 회장입니다. 어릴 때 꿈을 이뤘죠. 그런데 이 4명의 탑승자를 고르는데 이 제프 베이조스 회장은 약간 스토리텔링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4명의 사람이 다 사연이 있습니다. 모자 쓴 분 있잖아요.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저 여자분 82세, 저 청년 18세 당시 어떤 신기록을 세웠겠습니까? 최고령 우주인 신기록, 최연소 우주인 신기록. 근데 누군가 돈을 냈겠죠. 상업적이라고 했으니까. 저 청년의 아빠가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경매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 청년의 아빠가 네덜란드의 사업가인데 그분이 이제 돈을 다 내는 걸 땄습니다. 그런데 바빴나 봐요. 자기
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는 자기 아들을 대신 보냈어요. 아들은 진짜 뭐 횡재한 거죠. 그래서 최연소 우주인 기록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저 여자분 82세 할머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원래 미국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를 뽑혔어요. 그래서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폴로 계획 같은 경우도 전원 남성, 백인 남성 우주 비행사거든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었습니다. 훈련도 받고 열심히 몇 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우주에 못 가본 분이에요. 이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 이분을 찾아가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초청을 합니다. 이게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갔습니다. 아까 버진 갤럭틱처럼 이 블루 오리진의 그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 여행도 시작이 되어서 막 이제 우주를 갔다 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기간이 지나는 동안은 얘네들은 계속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주인의 숫자가 마구마구 늘어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 최고령 우주인 기록이 2021년 9월 달에 깨져버립니다. 지금 모자 쓰고 계신 분 무려 90세가 넘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에 92세 정도 되는 이분이 갔다 옴으로써 최고령 우주인 기록이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이분도 스타트랙이라는 시리즈 아시죠? 거기에 나왔던 배우분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이 되면서 재활용을 하면서 가격을 낮춘다. 그 다음에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주선을 개발해서 사람이 쉽게 접근한다. 이런 것이 있고 지금 보십시오. 82세. 물론 건강하신 분들이겠죠. 90세가 넘는 이런 할아버지가 탈 수 있다는 것은 건강만 유지된다면 누구든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이 열려서 지금 뭐 헐리우드의 배우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쯤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등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누구보다도 먼저 탐사를 했는데 최초의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을 두 회사에 뺏겼어요. 2021년 9월에 이분이 이런 크루 드래곤이라고 하는 그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 로켓을 만들어서 띄웁니다. 근데 역시 일론 머스크예요. 격이 다릅니다. 아까는 버진 갤럭틱의 그것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 90분 정도 걸려요. 90분 동안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블루 오리진은 더 강력하다 그랬잖아요. 한 10여 분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여행이라기보다는 체험. 그런데 이 크루 드래곤, 아까 85km, 107km 이 정도 올라갔거든요. 이 크루 드래곤은 575km. 엄청 더 멀리 갔죠. 그리고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15바퀴를 돌았어요. 이거는 좀 여행 같죠? 아까는 체험, 이건 여행. 그렇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한 90분, 10분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갔다 와도 되죠. 안 먹어도 그만이잖아요. 화장실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3일을 살아야 돼요. 그럼 먹어야죠. 잠도 자야죠. 뭔가를 해야죠. 배설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여행의 개념이 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이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이 갔고 지금은 여기에 더해서 지상으로도 400km의 국제 우주정거장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연구시설인데요. 거기를 갔다가 한 일주일 머물고 내려오는 패키지가 이 회사를 막 다른 회사에서 생겨서 그것도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여행은 아무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누구나에게 열려 있지만 비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아직은 힘들지만 이렇게 이 숫자가 처음에 저도 한두 번 세다가 이제 안 셉니다. 그냥 루틴하게 비행기 올라가듯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우주여행의 실체입니다. 이정문 화백이 얘기했듯이 이제 달에 가는 수학여행의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그 네 분이 3일 동안 했는데 여기서 또 4명인데 다 뭐 전직 간호사 이렇게 다 사연이 있습니다. 뭐 암투병 했던 분 누가 돈을 낸다면 여기 삐딱하게 있는데 저 남자분이 돈을 다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개인이 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성으로 내고 있는 것을 하지만 이제 이미 됐다. 그리고 우리에겐 건강과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돈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엄청 비싸겠죠, 지금. 그러니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엄청 비쌉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가 지금은 뭐 몇십 번, 몇백 번을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상업적인 비행기는 일회용이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저기에 가면 버려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근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연료를 실으면 날아갈 수 있는 시간이 짧고 한번 버리고 다시 그걸 쓰겠다는 거는 되게 힘든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쓰게 했는데 1941년에 미국의 보스턴에서 로스앤젤레스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지금은 한 480달러, 한 5, 60만 원 정도이고 6시간 정도 걸리고 한 번도 안 쓰고 갑니다. 1941년에 당시 돈으로 4,500달러가 넘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저게 충격적입니다. 12번 서요. 가다가 기름 넣고, 가다가 기름 넣고, 15시간. 저는 시간보다 12번 쓰는 게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안 버리고 얘는 또 쓰는 비행기였고, 초창기에는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로켓 써서 우주여행 하는 거라 버리다가 지금 재활용하기 시작했잖아요. 점점 싸지기 시작했고, 시간 단축되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보면, 우주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실현된 거 얘기했는데, 나머지 제가 나머지 짧은 시간 동안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측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구 근처를 다녔잖아요. 그럼 다음 타겟은 달일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69년 7월 20일 날 닐 암스트롱이 달에 내리는 장면인데요. 1972년 12월 달에 아폴로 17호 우주인들이 달에 가고 아직까지 사람이 달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가셨고,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거를 하면서 1972년 12월 달에 아폴로 17호 우주인들이 가고 달에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 이후에 간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사람을 보내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고 지금 시험 비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24년이 내년이잖아요. 내년쯤에는 사람을 실어서 보내겠다. 그럼 다시 이제 사람이 달에 가는 것이 생기는데 이거는 민간 영역은 아닙니다. 오늘 제 주제는 민간 영역인데 그렇게 달에 가게 되는데 이름은 아르테미스라고 불렀어요. 아폴로와 아르테미스는 이렇게 쌍둥이입니다, 서로.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고요. 이번에 되게 재밌고 중요한 것이 우주비행사 전원을 여성으로 구성하기로 했어요. 아폴로 계획이 전원 남성이었잖아요. 전원 여성으로 해서 훈련을 받고 있고 가능하다면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이런 사람들을 넣자. 하지만 물론 실력이 돼야죠. 그 다음에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포괄하자. 이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인이 갈 가능성은 없지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의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게 정부의 얘기인데 민간에서 지금 이제 지구 근처를 다녔으니까 우주로 가자, 달로 가자 뭐 이거 할 거 아닙니까? 한 건이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돈이 되게 많은 일본의 사업가인데요. 이분이 일론 머스크랑 계약을 했어요. 티켓 8장을 샀습니다. 달로 가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달로 가는 스타쉽이라고 하는 우주선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계약은 자기와 자기 친구 8명, 거기에는 한국 사람도 한 명 후보가 있습니다. 탑 가수 아시죠? 그분이 이분이랑 친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 친구인 탑을 달에 데려가겠다. 이렇게 막 SNS에 올리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티켓을 샀어요. 8장을. 일론 머스크로부터. 그래서 원래 2023년 올해 가기로 돼 있는데 아직 로켓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하지만 이런 걸 봤을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람들을 태우고 달에 가는 계획이 성립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첫 번째 달로 가는 민간의 상업적 여행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 계획은 달에 내리는 건 아니에요. 가서 달을 돌고 다시 오는 겁니다. 달까지 가는 것은 구체적인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구 궤도를 도는 것과는 조금 더디지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실현될 수 있는 가까운 시일 내에 우주여행. 이미 민간에서 우주여행 시에는 열렸고 달까지 가는 것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못 참았어요. 우주에 가고 싶은데 일론 머스크랑 계약했잖아요. 그 사이에 돈을 내고 국제우주원관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고 나서 보통 꿈이 그 세계 일주 이런 거잖아요. 이분은 우주 여행입니다. 그래서 벌써 국제우주정거장에 상업적인 여행 갔다 오셨고 지금 달로 가는 여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먼 나라 얘기 같지만 이게 물꼬가 트였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정문 화백이 생각했던 달나라 수학여행 가는 길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스타쉽인데요. 만들고 있는데 제일 실패하고 있는데 어쨌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여행에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화성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달까지 가는 것도 지금 실현될까 말까 하고 있는데 화성까지 가는 것은 먼 나라 얘기잖아요. 화성은 미국 나사에서도 못 가봤어요. 우리 인류가 사람을 보낸 가장 먼 천체이면서 가장 가까운 천체가 달입니다. 화성은 왜 그러냐면요. 아폴로 계획에 의해서 가는 로켓이 달까지 가는데 3일이 걸립니다. 사람 태우고. 근데 화성까지 그 정도 수준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정도 성능의 로켓을 가려고 그러면 6개월에서 7개월이 걸려요. 많게는 9개월. 그러니까 3일 갔다 오는 거랑은 다르게 생명 유지 장치가 되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갔다가 오려고 그러면 500일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500일이 넘는 동안에 사람을 보냈다가 오는 거는 3일 보내서 하루 있고 3일 와서 일주일짜리 달 탐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명쾌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보내고 있습니다. 화성에는 뭐 이렇게 화성은 진짜 지구랑 좀 비슷하고요. 미국 나사에서 계획은 많아요. 예전부터 뭐 이런 식으로 화성에다 기지를 짓겠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대략 2040년에 과학자 6명을 화성으로 보냈다가 돌아오겠다. 500일 넘게. 그게 미국의 계획인데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연기되고 있는 이유는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국제우주연맹 같은 데서 갈 때 먹을 야채 같은 것들을 실험적으로 재배를 하는데 지금 한 10가지 종류의 야채를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적상추, 그다음 무 이런 애들은 키워갖고 우주들이 먹고 있어요. 근데 이 먹는 게 많아져야 가는 동안에도 재배하고 화성에 가서는 또 이렇게 현지 재배를 해서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 특히 야채는 저런 식으로 성공해서 가는데 고기는 어떡할까요? 고기. 소를 한 마리 싣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닭을 싣고 가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체육이라고 그러죠. 이제 배양육. 그런 것들 실험을 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먹을 것들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감자. 영화 마션 때문에 감자 생각 많이 하시죠? 이것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우리가 화성에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지구상의 화성과 비슷한 땅에다가 미생물이 필요해요. 영화에서는 이제 분뇨를 넣지만 미생물을 해서 그 세트를 막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져갈 겁니다, 화성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야 보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고립된 곳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1970년대부터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바이오스피어 2라고 하는 고립된 곳을 만들고 이 안에 사는 시설, 막 정글도 있습니다. 여기다 몇 달 동안 사람을 넣어가지고 그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요. 마일스 500 계획을 만들어서 러시아의 모스크바에다가 이런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저 안에 사람들을 막 넣어서 이런 실험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립된 곳에 살아야 되니까. 이게 생명이 유지돼서 갔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못 보내고 있고 미국 나사가 2040년. 근데 우리는 오늘 이제 초점이 민간이잖아요. 2012년에 마일스 1이라고 하는 회사가 차려졌는데 네덜란드의 청년 2사람이 만든 회사입니다. 이 친구들이 미국 나사보다 먼저 2020년대 후반에 사람을 나사보다 먼저 화성에 보내겠다. 굉장히 도발적이죠. 2가지 조건을 냈어요. 하나는 그동안 화성에 탐사선이 많이 갔어요. 무인 탐사선이. 그거를 조금 개발해서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도 그럴듯하죠. 두 번째 이유가 획기적입니다. 미국 나사는 갔다가 오는 거잖아요. 가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기술은 우리가 있잖아요. 탐사선 보냈으니까. 정착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네가 보내줄 테니까 가서 안 올 사람 모집을 했어요. 몇십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션을 봤어요. 돈을 받고. 그래서 100명을 뽑았습니다. 남자 50, 여자 50.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20명 뽑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잘 진행되는 것 같더니 2019년 무렵에 파산한 것으로 나옵니다. 시도는 좋았으나 그래서 여기서 또 등장한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나도 2020년대 말에 사람을 화성에 보내겠어. 근데 일론 머스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로켓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들보다는 더 신빙성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2018년에 지금 보시는 것이 자동차인데 자기가 타던 자동차에다가 인형을 세워가지고 화성으로 보냈어요. 자기가 만든 로켓을 실어가지고.
근데 정교한 건 아니라서 이제 화성에 갔습니다. 진짜로 가서 착륙하고 이런 건 아니고 화성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태양계 어딘가를 막 떠돌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 표명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만든 로켓으로. 이거 진짜 사진입니다. 실사 사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직접. 이렇게 의지 표명을 하고 지금 스타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성으로 가는.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발표하고 있는 중인데요. 화성에다가 이 사람은 몇십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을 자기가 만든 로켓에 실어서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서 정착촌을 짓고 지구를 안 오고 살겠다. 이게 포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는 2040년 화성, 그다음 민간에서는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뭐 아마 연기될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정문 화백이 낙관주의를 펼쳤지만 생명이 담보가 될 때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니까 연기가 되겠지만 화성에 가는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부다비 왕국, 무슨 두바이 왕국, 막 이렇게 여러 왕국들의 그 연합이죠. 이 나라가 2017년에 국가 100년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게 석유가 많은 나라거든요. 돈이 엄청 많습니다. 막 두바이 이런 데 가보면 막 미래 도시 같아요. 그런 곳인데 이 석유로만 생존할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2017년에 국가가 100년 후에 바뀌게 될 계획을 세워서 발표했는데 골자는 이겁니다. 석유 국가에서 우주 개발 국가로 탈바꿈하겠다. 첫 번째 프로젝트가 우주인 배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소연 박사님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우주인 1호, 2호, 3호를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프로젝트가 뭐냐면 화성 탐사선을 보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화성 탐사선을 2020년에 보내서 지금 돌고 있어요. 아마리라고 하는 이름의. 그 다음에 세 번째 계획은 소행성으로 보내서 거기에 있는 자원을 캐오자 이거고요. 2017년에 발표해서 2117년에 최종 목표가 뭐냐면 이게 재밌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몇십만 명을 화성으로 보내서 거기에 아랍에미레이트 도시를 지어서 사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지금 막 실현되었거나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민간에서의, 특히 민간에서의 상업적인 우주여행, 이주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앞쪽에 지구 저궤도를 도는 이것들은 이제 정말 가격 경쟁력, 안정성 경쟁력 이런 것들로 지금 접어드는 시기가 되었고, 달로 가는 것, 화성으로 가는 것은 아직 먼 얘기처럼 되지만 달로 가는 건 이미 상업적인 계약이 한 건 생겼고요. 화성은 아직 그런 계약은 없지만 여러 팀, 지금 오늘은 저는 일론 머스크 얘기만 했습니다만 여러 다른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살아서 남아서 하는 날. 그래서 저도 꿈을 갖게 됐어요. 아까 90세가 넘은 할아버지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저와 함께 우주여행을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